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 늘 깨어있게 하소서.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종교인들 평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 늘 깨어있게 하소서.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5, 4, 3, 2, 1, 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TV, 의종TV, 인사이트TV 합동방송,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곳 민생경제연구소 누추한 사무실까지 직접 발걸음해 주신 미디어체 변희재 대표님, 여러분에게 큰 박수로 환영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원래 우리 안진걸 TV, 의종 TV, 인사이트 TV 팬들도 수백 명이 들어오셨지만, 네네. 변희재 대표님 팬들이 지금 미디어치에서 같이 방송이 안 나가니까 엄청 왔는데, 일단 변 대표님 인사하기 전에 여러분이 또 궁금하실 한 분이 있으니까요. 현존하는 현역 시사평론가, 경제평론가, 또는 예비정치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과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을 동시에 한 유일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던 임세은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또 경제평론가로 또. 아니, 경제평론가 바뀌었어. 하시잖아요. 예. 대기업 증권회사를 펀드 매니저 한 13년 하시고, IBK 투자증권 이사도 하시고, 아이고. 그다음에 청와대 청년정책관 부대변인,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후보 대변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그냥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이 많으니까 예. 아마도 처음 들어오면 그래도 안진걸 어디서 들어온 것 같은데 저 여성분은 누구지 그러실까봐 제가 맞아요.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안진걸 TV라는 것도 있고, 의정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유명한 교수님 있잖아요. 의종 TV, 또 인사이트 TV라고 유튜브 전문가, 중소기업 하시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 이렇게 제가 셋이 작지만 좀 의미 있게 유튜브에 제가 연합방송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세현 대변인까지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렸고요.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으니까 참여연대라는 유명한 시민단체에서 사무처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상지대 조빈교수, 성공회대 애례교수 하다가 지금 이제 베니 대표님 만나가지고 나름 행복하게 윤석열, 김건희 퇴진 때까지 변하지 말자 우리 동지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자, 변 대표님께서도 지금 변 난리가 났습니다, 대표님 지금. 네. 이제 아마 잘 못 만났을 법한 안진걸 TV, 의종 TV, 인사이트 TV 팬들도 있는데 그냥 좀 길게 인사도 좋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좋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도 요즘에 계속 하여튼 제 머릿속은 저자들을 어떻게 빨리 끌어내리냐 이거 구상하느라고 예. 정말 하루하루가 참 저도 이제 불안할 정도로 무슨 사고 칠지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제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뛰고 있는 변희재라고 합니다. 직업이 윤석열 퇴진 운동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건가? 저는 이 순간 누구 못지않게 누구보다도 변 대표님의 직업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또 우리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 셋이 직업이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윤석열 퇴진 전문가. 우리 변희 대표님의 직업이 윤석열 퇴진 운동가이기 때문에 변 대표님 위해서 주가 조작 해역 경제 3세 김건희 특검, 민생 파탄 정치보복 평화파괴 침묵 윤석열은 퇴진하라. 피켓도 되게 여러 개예요. 문웅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경찰장악 규탄한다도 있고 정치보복 하지 마라. 그다음에 요것도 있네 보니까 무능무지 거짓말 윤석열 퇴진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 변희 대표님이 제일 마음에 드는 퇴진 구호는 뭐예요? 그거 하나 제가 들고 있어요. 저는 일단 지금 퇴진의 가장 1순위 문제는 거짓말이라 보기 때문에. 그럼 무능무지 거짓말. 예. 진짜 거짓말 너무 안 무능한 거는 참을 수 있어도 거짓말은 위험하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건 사과한 거잖아요. 아니면 일을 못하면 나쁜 짓을 안 할 텐데 사과하면 나쁜 짓도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주도수도 모르게 나라가 파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예. 굉장히 그래서 지금 퇴진을 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가슴팍에 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안진걸 소장님 말씀 아주 많이 줄이시고 아니 두 분이 대답을 하시기로 많이 줄이시고 오늘 그래서 제가 게스트 지금 말을 소개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약간 오늘 불안해서. 굉장히 침묵 모드입니다. 네. 저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를 왜냐하면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님 대 임세은 이재명 후보 대변인 오늘은 두 대빵에 두 대장의 대대 토크입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 자연스럽게 오늘 또 너무 변 대표님 희한한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표를 냈는데 국정원장한테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변 대표님 아마 살라다가 처음 보셨죠? 저는 조그마한 NGO에서도 질문만 아니 요것만 자 여러분 요걸로 시작을 할게요. 이야기를 풀어보자고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조그마한 NGO에서도 만약에 팀장이나 사무처장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어쨌든 팀장이나 사무처장한테는 사이를 통하고 나중에 대표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거잖아요. 팀장이나 사무처장도 모르게
대통령한테 전화했고 뭐 나 그만둘라니까 네, 알아서 네. 하시오. 네. 국정원장한테 전화로 알렸다잖아요.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이.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의 일처리 방식 같아요. 예, 검사들이 했었을 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 윗단계 띄워놓고 그냥 총장한테 전화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인간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검찰 때 잘못 배운 습성들을 대통령실 가서 똑같은 짓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 모르겠지만 이제 청와대 부대변인도 하시고 네, 대기업도 13년 뭐 IBK 투자증권 최연소 사이사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쭉 한 2, 30년 사회생활 네, 경험이 네, 있는데 네.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아니요, 저도 일반 회사 다닐 때 이게 상부 보고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고대로 제 사직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에 사직 여러 번 해보셨잖아요. 여러 번 했죠. 작년에도 청와대도 사직해봤으니까요. 그때도 뭐 제가 사직한다고 의사 표현을 하고 또 사직할 때 공무원은 그게 필요해요. 검증을 해요. 들어갈 때도 검증하지만 나올 때도 제가 사고 친 게 있는지 혹시나 비리에 연루된 게 있는지 혹시나 뭐 금정에 연루된 게 있는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조사를 하고 그게 오케이 되면 사직서 제출해서 처리가 그렇지. 되거든요. 공직은 다르지. 예, 공직은 예, 함부로 예. 사직이 안 맞아요, 되고. 안 돼요. 왜냐하면 사고 치고 나간 수가 있으니까. 예. 맞아. 열흘 정도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요게 누가 조사한 거지? 근데 조사도 안 했다는 조사 안 거예요. 했겠네. 네. 어제 이러면 안 되니까. 윤석열한테 전화하고 비서관이 오늘인가 국정원장한테 네. 연락을 했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법이 정한 사직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법도 안 지켜. 내일 출근한대요. 갑자기 또 기조실장이. 그것도 또 그것도 검찰, 검찰 정치검찰이. 똑같은 사람한테 돌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어쨌든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이거 검증 절차 필요하거든요. 그치. 국정원 영상. 근데 이거는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안 했다고. 하루 만에 임명이 예.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 만에는 안 예.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미리 나갈 걸 예정해놓고 검증하고 그걸 이제 교차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느낌에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여는 토크만 좀 해봤습니다. 네. 임세현 대변인과 베네 대표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주 조용히. 다만 저도 지금 인사이트 TV 가보니까 저한테도 피켓 전문가, 퇴진 전문가 직업이 저도 사실 전두환 퇴진운동, 노태우 퇴진운동, 김영사 하면 퇴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왔다 갔다 운동, DJ 노무현 때는 안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퇴진운동 저도 나름 퇴진 전문가, 피켓 전문가인데 자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임세현 대변인께서는 오늘 변희재 대표님 책까지 다 읽고 오셨다면서요. 네. 자 이야기를 두 분이 쭉 시작해 보시죠. 저 이게 좀 댓글에 보니까 대표님이 여자 옆에 앉는 거 되게 싫어하신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개 탔다고 막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영광이고요. 제가 또 이제 스페셜 게스트가 오신다고 하고 이렇게 같이 좀 참여할 수 없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바로 책을 구입했습니다. 구입만 했냐? 다 읽었습니다. 와 이거 심지어 줄도 다 쳤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도 적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중심으로 제가 좀 여쭤보려고 또 모시기 힘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 책의 얘기를 조금 보면 이제 뭐 제가 아주 자세히 말고 그냥 이렇게 쓱 내용을 봤는데요. 여기 이제 김학수라는 사람이 이제 김한수가 등장하자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근데 이 사람이 사실상 태블릿을 소유주고 뭐 본인이 소유주였다가 또 검찰에는 또 아니라고 했다 좀 이 진술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감추는 건가요? 이 김한수의 김한수. 이거를 네. 김한수가 개통을 하고 김한수가 돈을 냈는데 네. 그럼 개통하고 돈 낸 사람이 쓴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하고 특검은 김한수가 돈 낸 사실을 은폐를 했어요. 그 증거를 은폐했다가 네, 저희가 네. 찾아냈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결국 계약서 위조까지 우리가 잡아내버렸는데 네. 사실 외통수 걸린 거죠, 이거 문제에서는. 근데 계약서 위조가 걸려들면서. 네. 처음부터 이거는 검찰, JTBC는 별로 역할을 한 것 같지 않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김순환 검찰 쪽에서 그때부터 조작이 시작됩니다. 예. 김한수가 돈 낸 기록을 네. 없애버리고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게 특검으로 넘어가서 이제 윤석열 쪽에서도 정교하게 가다듬은 그래서 김한수가 사용하고 김한수가 조작한 검찰과 함께 그런 태블릿입니다. 근데 이 태블릿을 그렇게 왜 조작까지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박근혜 좀 탄핵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는지.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막 보물처럼 터져가지고 뭐 다 튀어나왔는데 실제로 2016년도 10월 24일 날 이 태블릿 PC 보도가 되기 전까지는 빙빙 돌았어요. KG단 미래재단 저거 이상한데 최성원이 개입한 것 같기도 하고 박 대통령 개입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빙빙 돌 때 태블릿을 딱 터트리니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성원이 이 태블릿으로 받아봤다면서 박 대통령이 다음날 바로 사과해버립니다. 최성원이
우리 그 비서관들 그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내 연설문을 좀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줬었다. 네. 이거를 지금까지 그 당시 청와대가 감추고 있다가 네. 태블릿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인정을 하게 되니까 거짓말한 셈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연설문 고친 거를. 그때부터 그냥 융단 폭격을 얻어맞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태블릿 PC가 법률적으로는 크게 뭐 한 건 없는데 그냥 물꼬를 터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 PC 그 태블릿 안에 이제 드레스된 연설 그게 좀 약간 기폭제가 약간 그렇죠. 그렇게 그거는 이제 거죠. 우리 보수 측에서도 드레스덴 연설문이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 정책인데 그걸 최소한이 썼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통일은 대박이다 네. 그 연설이죠. 그게 최선이다 뭐 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잡아냈는데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선이 한 게 아니고 요 태블릿 PC에 이 청와대 홍보비서관들이 네. 받은 건데 그걸 최소한이 받았다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아예 막 고쳤다 그러니까 네, 네. 그게 보수 지정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됐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계속 옆에서 곁에서 지근거리에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대표님 책에 의하면 유영아도 약간 이 김한수 태블릿 조작에 약간 가담을 한 걸처럼 나와요. 일단은 네. 우리는 시종일관 김한수를 주범으로 지목을 하고 있었고 네. 저뿐이 아니라 박 대통령 변호사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유영아 빼고 이건 김한수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유영아 변호사는 김한수랑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으면서 네. 계속해서 이 재판에서 태블릿 PC를 문제제기하는 거를 방해를 했고 어. 제가 결국에는 이제 김한수가 이제 계약서 위조한 거를 잡아내서 발표했더니 저를 만나서 김한수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해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예, 예. 끊임없이 이제 이거를 방해를 놨었고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계속 그렇게 보고했다 그러고 네. 그 저는 뭐 김한수가 유영아 변호사를 포섭하고 이래서 이 진실을 막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협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박 대통령한테도 제가 보고서를 드렸었어요. 네, 저 네.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근데도 여전히 김한수랑 같이 다니니까 뭐 이걸 안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손발 일단 쓰고 보자인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제2 태블릿 PC 네,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한 제2 태블릿 네. PC를 기자회견하고 제가 윤석열 한동훈을 고발하고 약간 얇은 책을 낸 다음에 다시 박 대통령 사저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이걸 줄 텐데 그때 정도면 판단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기대는 합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태블릿이 조작됐고 이 그 대표님 이 책에 의한 말처럼 이 말이 맞다면 본인은 명예회복도 오히려 더 할 수 있고 더 유리할 텐데 굳이 유영아 이 변호사를 곁에 두면서 이 얘기를 듣는 게 저는 살짝 근데 이해가 사실은 안 이게 되거든요. 진짜 깊은 얘기인데 유영아 변호사뿐이 아니라 그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 전체가 다 이거 최소한 거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무능 자기들이 제대로 보필 못해서 탄핵까지 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네, 이거 네, 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최소한한테 뒤집어 씌워버린 거야 이 청와대 이 측근 보좌관들도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도 최소한께 돼야 되고 그래서 뭐 정호성이든 뭐든 다 그런 식으로 왔으니까 박 대통령이 그런 측근들 보고를 그냥 이렇게 뭐 수용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뭐 제가 또 자료 드린 것도 있으니까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번 11월 달에는 박 대통령하고 결판 내야 되는 거죠. 박 대통령께 가서 뭐 어떤 얘기를 하시고 기자회견 읽고 이거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조작한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 최소한 이 태블릿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얘기해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명예회복은 박 대통령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저는 제가 여기까지 한 거 다 한 거고 그래서 이 태블릿 수사만큼은 도와달라 박 대통령도 해야 된다고 이제 그걸 제가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책이 있으신가요? 다 보셨나요? 들어갔어요. 아, 예. 이거는 박 대통령 가까운 인척들이 다 집어넣었어요. 꼭 읽어보시라. 근데 되게 자세히 나오고 저희가 이게 기억이 좀 오래됐잖아요. 촛불 집회 당시에 이 태블릿 사건이.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이게 책이 되게 재밌게 돼 있어서 기억이 하나씩 나더라고요. 조금 다른 종류의 기억이긴 한데 기억이 좀 하나씩 나더라고요. 네. 이거보다 이제 네. 1년 전에 나온 책은 이제 1년 전. 감옥 생활이 한 150페이지 나오는데 이게 더 재밌는데 아, 예, 예. 그건 주로 이제 감옥 생활 얘기 나왔고 이건 이제 네. 완전 분석이죠. 분석, 이거. 맞아요. 분석책. 네, 네. 책이 두 권 있군요. 그러니까 세 권이 세 권, 그전엔 있으시더라고요. 손석희의 저주라고 네, 이제 네, 그, 태블릿 피처 관련된 세 세 권은 권을 미리 냈었죠. 계속 네. 그래가지고 세 권 있습니다. 옥중 추림기가 제일 쉽고 재밌는데 네. 분석책이고 이번에 내는 거는 그냥 엑기스만 뽑아서 조작만 딱 압축해서 하는 종. 네. 이번 책. 저 이번에 책. 낼 책. 아. 책. 그럼 네 번째 책인가요? 예, 윤석열 한동훈을 표주로 갖다 박아. 아예 윤석열 한동훈의 나는 그의 격을 당신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예.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진보, 중도, 보수 합작 토크인데 이제 김건희, 한동훈 세력 규탄. 이제 진보 세력을 대표해서 임세은 대변인님, 그 다음에 우리 보세력을 대표해서 변혜 대표님. 저는 원래 온건 중도거든요. 그래서 안진걸 이렇게 좌우 중도 합작인데 아마 이제 이 탄핵을 둘러싸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변혜 대표님과 제가 소리에서 둘이 공감대를 이룬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촛불 시민혁명은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 국회 뭐 의결, 그리고 뭐 2천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이제 대항쟁에 나섰고 사실 이제 지난 역사가 됐다. 그러네 그것은 변희 대표님께서도 존중한다, 그 역사는. 그리고 그 의미도. 다만 당시에 지금도 정치검찰 짓을 하고 정치공작하는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당시에도 굳이 안 해도 될 어떤 조작들을 한 두세 가지? 핵심적으로 두세 가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네, 그중에 제일 상징적인 게 태블릿 PC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누군가 죄를 져갖고 처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될 처벌이나 안 받아도 될 비난까지밖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라면 그러면 진보 중도 진영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김용민 이사장, 이사장, 안민석 의원, 뭐 안민석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다 좀 그럼 그 문제는 좀 연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아니 거의 김용민 사장은 완전히 합의가 끝났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보다 더 세게 특검을 이제 태블릿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안민석 의원도 특검 가야 된다. 이거는 검사들의 주장은 일단 잡아야 된다. 이건. 예. 탄핵에 대한 판단이나 정책 판단들은 별개로 수사 조작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 눈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훤히 보여요. 그냥 딱 봐도 다 조작이야 내가 볼 때는. 네. 다 의심교사고 네. 그런 수법들을 늘 써왔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조사 있을 때 그 메모가 자꾸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그 메모 뭐 그러니까 이 씨랑 뭐 정민용 변호사 사이의 메모가 하여튼 그 메모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그런 메모도 추후에 안종범 메모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청와대 있을 때 쓴 거 말고 그 이후에 사건이 터지고 쓴 메모가 실질적으로 그게 증거가 돼서 안종범은 살고 박근혜 대통령 죽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메모가 또 신경 쓰이더라고요. 수첩을 우리가 수첩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 썼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안종범은 검찰에 잡혀가면서 수첩을 쓰기 시작했어요. 옛날 수첩도 있긴 있는데 있었죠. 그건 별게 없으니까 검찰에 가서 막 수첩을 쓰기 시작한 게 그게 증거 채택 때문에 이 메모도 모른다니까 이거 다 조사봐야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계약서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두산건설에서 뭐 공문 나왔다면서 예. 아니 1년 동안 수사하다가 안 나온 공문이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그것도 위조 다 봐야 돼요. 네.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얘네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김용 씨 사건도 우리 뇌물 사건, 저도 참여인데 뇌물 사건 많이 우리 연구했잖아요. 보통 뇌물이나 정치자금 특히 8억씩 줄 때는 정말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둘이 만나거나 아니면 대리인 한 명 끼거나 양측이 신뢰나 아니면 양측이 한 명 딱 해서 4명 정도가 조용히 받고 넘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사람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A가 B를 주고 B가 C를 주고 C가 D를 주고 그 사이에 무슨 메모가 있고. 그래서 저도 변희 대표님 말씀처럼 이번 사건도 거의 성남 FC 광고 비용이 갑자기 두산그룹 로비 비용으로 바뀌고 진술이 바뀌고 두산의 진술이 바뀌고 그렇죠. 진술이 바뀌었죠. 어.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고 그 그렇게- 남욱도 진술이 또 지금 바뀌고 바뀌고 있다면서요. 있는 중이고, 근데 김만배도 이제 또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변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고맙네요. 정말 그것 때문에 저 막 너무 속상해서 막 눈물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열받아가지고. 자, 임 대표님 계속 토크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렇게 자세히 뭐를 이렇게 어떤 구속되고 뭘 한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김용 이렇게 막 체포하고 하는 거에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주장에 의하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이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닌데 그 안에 쓰고 썼던 내용들은 다 최서원 거다라고 이제 검찰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은 내 거지만 그동안 썼던 거는 최서원 거니까 이 메모리는 최서원 거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이게 읽으라는 게. 싶은 게 이 네. 태블릿 안에 청와대 기밀문서 200개가 들어있다. 근데 최성원 같은 그 비선이 왜 청와대 기밀문서 200개가 든 태블릿 썼냐 이래서 국정농단인데 네. 실제 이거는 청와대 당시 국장 태블릿이면은 네. 청와대 문서 들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 거를 최성원 거라고 뒤집어 씌워놨으니까. 네. 김한수 김한수 거. 김한수가 청와대 문서 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청와대 국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지금 뭐 최서원 씨가 내 거니까 달라 하는데 안 줬다고 하잖아요. 그게 황당한 거죠. 네. 이제 최서원 거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재판 끝냈으니까 형사소송법상 이제 증거는 이제 당사자가 달라면 줘야 되는데 네. 달라 그랬더니 너 최서원 거 아니라고 안 주는 거야 이걸 또 이제 검증한다 그러니까. 근데 1심 재판에서 이겼어요 최서원 쪽이. 네. 그래서 재판부가 주라 그랬는데 그 당시 소송했던 이제 법무장관이 이걸 이렇게 소송 대상이 되는데 네. 박범계 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겼어. 근데 그 사이에 한동훈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재판부 정도가 이겼으면 한동훈은 직접 국회에 나와서 최서원 거 맞다고 발언까지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또 항소하면서 최서원 거 아니라고 못 주겠다고 한동훈이 항소해버렸습니다. 예. 지금 항소돼 있는 상태인가요? 항소된 상태예요. 한동훈이는 진짜 웃긴 사람인 것 같아요. 저러고 막 무조건 막 역정만 내는데, 그러니까 그 재판부 결정도 존중하고 항소하고, 심지어 윤석열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그 본인이 피고잖아. 근데 윤석열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 피고가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면 대표님.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가 회피를 해야 되는데, 근데 윤석열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무조 변호사 2명을 다 잘라버린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뭐 변희 대표님하고 제가 임세현 대변인이나 저희 셋이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의 이 정말로 너무나 괴이한 행가, 그다음에 조작을 너무 일삼는 행가, 뭔가 잘못을 하고도 단 하나도 인정 안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어제도 국회 시정연설 가서요,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한국 국회 새끼라면서요, 욕했다면서요, 사과를 하니까 분명히 김은혜가 한국 국회 새끼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한 적도 없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그러면 무슨 뭐 국격이 떨어지고 뭐 뭐라 그러죠? 뭐 저기 국가의 그 뭐라 그러죠?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하여튼 뭐 그런 네, 식으로 네, 해야지. 네. 너무 변 대표님 제가 중간에 요것만 끼어들게 변 대표님 제가 중간중간에 윤석열 욕을 좀 해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놈들 아닙니까 세상에. 그 김은혜 홍보석이 공식적으로 이거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이라고 확인해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런 말 안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빨리 김은혜 수석을 해임을 하도록 네. 총 걸기에 나서야지. 그렇죠. 김은혜 수석이 거짓말한 거니까 그러면 일단 근데 김은혜가 지금 실제로 아직까지 안 기자답도 안 쓰고 안 보인다면서요? 대변인도 없어요. 청와대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이름도 회피면 야당 대표랑 이름도 똑같은 이재명. 대변인 내세워서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안 친 것 같아요. 이름 하나로. 네. 근데 이제 오늘 진짜 너무 많은 분들 나왔으니까 댓글 잠깐만 소개하고 두 분 또 대화하십시오. 네. 그 임세현 대변인님이 준비를 너무 잘해서 보기 좋다고. 아, 네. 참된 따뜻한 민주주의의 자세다. 아, 야유. 그리고 민당에도 저렇게 예의 바른 분이 있었냐. 네, 예의 바르게. 네. 여러분 우리 아무튼 입장은 다르더라도 서로 간의 예의와 매너는 지키자고요. 저는 항상 그걸 주장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변희 대표님이 임세현 대변인 쪽으로 왜 안 쳐다보느냐. 이것도 이런 불만이 많이 나와서 좀 그분은 좀 아니 가끔 쳐다보세요 지금 조금씩. 이게 좀 화면이 더 커서. 아니 임 대변인 화면만 도둑하고 말씀하시네요. 친하면 이게 좀 그런 것 작잖아요. 같습니다. 네, 네. 아 역시 뭐 아무튼 그런 좋은 훈훈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왔습니다. 네. 예, 또 두 분 대화 계속.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으니까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뭐 조사나 뭐 그때 나오셨잖아요. 그 조사를 하고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예, 탄핵 때 시작을 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시작돼서 윤석열이 이제 중앙지검장 할 때, 그때 제가 한창 이제 이 조사를 시작할 때, 그래서 국과수에서 이거는 최서원 거라고 볼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와버렸어요.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네. 이건 여러 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맞아요. 이제 제가 그거를 딱 발표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구속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최대 위기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서원께 아니다라는 국가수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사가 들어가서 최서원께 아니다라고 되면 이게 완전 뒤집힐 수 있는 사안. 그 당시가 이제 국가수 보고서 때 다들 이제 놀래서 우리가 치고 나갈 때 딱 구속영장 떨어지면서 이제 제가 구속되면서 좀 늦춰진 거지 투쟁이라는 게 사실은. 그럼 이게 살아 있는 건가요? 그 국가수에 있었던 그대로 있죠 거? 보고서가 그대로 있죠. 그럼 이거 갖고 뭘 이렇게 다시 할 수는 없어요? 이 최소한께 아니다라고 이제 국가수에 나온 것들. 아니 근데 이제 이 법원이 그냥 또 최선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달라 법원이 최선가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하겠다 또 안 주니까 또 달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 그렇게 된 거죠. 법원 입장은 최소한급 맞다.
다만 그러니까 최소한 빨리 돌려둬라. 네, 놨다가 안 돌려줘. 안 돌려준다는 거지, 검찰이. 뭔가 아무튼 이상. 그럼 그때 그 제2 태블릿 있잖아요. 네. 장시호가 준 거. 네. 그 여기는 그때 이제 1 태블릿은 계약자가 산 사람이 김환수 그 네. 사람이고 돈도 그 사람이 냈는데 제2 태블릿은 누가 사고 누가 계약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슬쩍 숨겨서 이제 막 그 증거를 막 포섭하고 장면인데 네. 그 그냥 이런 정도 제가 알려놓을게요. 이 실제 계약일과 계약자가 있는데 네. 그걸 날려버리고 명의 변경된 거를 계약이라고 사기쳤어요. 아. 예, 왜냐면은 명의 변경된 게 최서원 쪽에 이제 이 직원이다 보니까 최서원 거라고 할 수가 쉬우니까 그 전에 실제 계약자와 사용자 그냥 자료를 날려버리고 명의 변경한 거를 계약이라고 사기쳤어요. 이거. 그러면 그게 장시호가 제출하기 전에 미리 전에 됐고, 전개된 건가요? 아. 제가 이건 99% 장담하는데 장시호가 이거를 들고 있었을 수가 없어요. 최서원 쪽 그 직원에서 뺏어서 특검이 쥐고 있다가 네. 장시호가 그때 협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장시호한테 줘서 야 이거 네가 가져왔다 이게. 이 장시호도 같이 공모가 된 겁니다. 이거. 아 무슨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건 막 진짜. 사실은 이제 저는 하도 해서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설마 믿겨지지가 않아. 검사가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참 추정하기 힘든 게 아이 설마 어떻게 검사가 이렇기 때문에 힘들었고 근데 요즘에 이제 이자들 하는 거 보니까 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그러지 않냐 막 이러니까 야 하루 남았겠다 해서 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거 잘 안 믿어. 내가 이 조사하기 전까지는 설마 했다니까요. 그런 짓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러분이 듣는 PC는 그 JTBC가 입수했다는 사업했던 제1 PC 말고 장시호가 네. 검찰에 이차. 제출했다는 제출한 게 JPC. 예, 실제로 장시호가 이 최서원한테 받아서 가져온 게 아니고 검찰이 최서원 사무실에서 그 직원 거 가져오다가 이걸 장시호 네가 제출한 거래 던져줬을 거라니까요. 그래야지 딱 증거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럼,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PC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건 변대표님 그것도 약간 그런 무리수가 있었다. 비슷하다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굉장히 논란이 다만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태블릿 사용자를 뒤집어 버린 거고 네. 정경심 교수 거는 이것저것 막 건드렸기 때문에 저거는 증거 가치만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네, 이 네. 방어하는 쪽에서는. 근데 뭐 그것도 지금 안 받아들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아무튼 엄청난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사무실이 여기가 너무 좁아 보인다고 좀 넓게 앉으라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좀 임세훈 좁아, 대변인하고 좁습니다. 저희 사무실 민승경정도선 안녕은 TV가 굉장히 영세한 곳이에요. 네, 여러분. 굉장히 월세 좁습니다. 70km 내고 겨우 살아서 죄송한데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두 분은 오늘 다정해 보이시 좋대요. 진보 보수가 좀 마음을 열어놓고 밑줄까지 그은 임세훈 교수님 네, 자세에 진짜 밑줄까지 많은 갔어. 지금 진보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 네. 변희재 대표님의 보수팬 안진거 중도 팬들까지도 네. 되게 좋은 자세라고 아. 이제 다른 분의 주장을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경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은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약간 널찍한 있겠습니다. 굳이 제가 한 그러면 차이가 안 나. 가지 그 정경심 교수 쪽에서 참고할 만한 제가 재판의 그 정말 앱수단 알려드리면요. IT 기기는 너무 많은 조작 혐의가 있어서 딱 압수해서 이렇게 포렌식이라고 쭉 데이터를 뽑아요. 네. 그 다음에는 밀봉을 딱 하고 밀봉한 사람의 이름까지 해가지고 딱 밀봉해놓고 다시는 꺼내면 안 돼. 네. 밀봉한 사람의 허락 절대 꺼내면 안 되는데 네. 이것들이 수시로 꺼내는 겁니다. 애초에 밀봉도 안 하고 포렌식 딱 해서 자료 뽑았었는데 또 꺼내서 태블릿 PC를 막 켜요. 그래서 킨 기록들이 쫙 나와. 네.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서 야, 검사한테 이거 키면 안 되는 거 왜 켰냐고 했더니 자동적으로 켜질 때가 있대요. 자동적으로 켜질 때가 있대요. 네, 아시겠지만 네, 이 맞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자동으로 안 켜지게 하기 위해서 오래 오래 누르게 돼 눌러요. 있거든요. 네, 네. 아니 그 검찰에 그 보관 IT 기기 보관 그 꼬리가 있는데 거기 있는 게 왜 자동으로 켜지냐 해서 내가 실제로 물어봤어. 자동으로 켜진 사례가 있습니까 했더니 가끔 있대. 네. 이런 놈들이야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놈들이고 또 이걸 받아줘 재판부가 이걸. 이거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아 정경심 교수님들이 그거였을 거라고요. 이거. 그리고 저도 황당했던 게 이게 책에 보면은 그 제1 태블릿 있잖아요. JTBC에서 갖고 온 거. 거기에 이제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이제 L자로 풀어야 돼요. 패턴이 L자인데 그때 증거가 이게 최서원 씨 거란 증거가 이 태블릿도 L자로 푸는 거고 최서원 씨 핸드폰도 L자고 또 뭐 어떤 PC인가요? 그것도 L자여서 이게 동일하다. 패턴이 이제 그거 맞죠? 맞아요. 네, 예, 네. 예. 그 최서원의 휴대전화들을 다 이거 특검의 공식 발표예요. 네. 최서원의 모든 스마트폰을 다 압수했더니 다 L자여서 네. 태블릿과 L자가 똑같아서 태블릿이 최서원과 그랬는데 최서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한 적이 없어요. 어. 예, 압수한 적이 없어. 왜냐면 독일에서 다 버리고 왔으니까. 압수한 적이 없는데 압수했다고 거짓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특검에서. 그럼 그 핸드폰 본인 게 아니면 누구 건가요, 그러면?
없어요, 압수한 게. 근데 최성원 씨라고 주장하는 그 L자 패턴이 아니, 그러니까 압수한 게 없다니까요, 스웨퍼는. 그 스마트폰은. L자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무튼 뭐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많은 애청자들께서 자동으로 켜진다에 네. 경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켜져? 이게 진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네. 아무튼 근데 뭐 여러분 보셨잖아요. 전 세계 모든 200개 가까운 국내 외신이 바이든이요 쪽팔려요 맞아. 새끼라고 한 것을 새끼도 안 했고 바이든도 안 했고 쪽팔려서도 안 했다고 해버리니 우리 국민들 쪽팔려서 어떻게 삽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그 PC도 수도 없이 건드렸던데 그냥 자동으로 됐다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아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자꾸 칼날이 가면서 이게 결국은 대선 후보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쪽으로 이제 만들려고 한다면 이게 계속 현금으로 이거를 뭐 보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만약에 그 뇌피셜이긴 하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재명한테 갔다는 식으로 말을 할까요? 검찰은? 아니 그거는 뭐 현금인데. 갔다라는 건 증거는 못 찾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물증은 전혀 없죠. 못장을 찾을 네. 방법이 없죠. 네. 현찰로 썼다 그러면은 그럼 그냥 진술로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냥 진술로? 진술로 가는 거고 뭐 이상한 또 CCTV 하나 또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오겠지. 이게 현찰 더미 가는 거다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거잖아요. 메모나 현찰이라는 게 김용이 받았다는 네. 증거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자기들끼리 요구한 건데 그걸 예를 들면 딴 사람한테 뇌물로 주려고 했던 국민의힘 50클럽한테 줄 돈이었는지 아니면 유동규가 요구한 다른 목적의 뇌물인 이걸 어떻게 알아? 그게 김용한테 갔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렇죠. 없죠. 그리고 경선 캠프 기간에 이제 8억 정도의 돈이 간다면 경선 캠프는 작아요. 30~30명밖에 없는데 거기에 8억이란 돈이 들어가면 그 캠프 내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김용 씨가 계속 밥 얻어먹고 다녔다면서요. 밥 해봐야 8억어치 어떻게 그러니까 먹습니까? 밥을 얻어먹고 다녔대요. 지금. 김용 씨가 개인이 8억을 쓰고 다녔으면요. 네. 김용 씨 쪽에 사람 엄청 몰렸을 겁니다. 얻어먹으려고. 근데 밥을 얻어먹고. 전혀 뇌출할 때는 어떤 거 다니까 그렇죠. 그냥 변희 대표님은 그 사건도 굉장히 이제 조작. 뭐 또 만들어낼 겁니다. 뭐 하나 뭐 이상한 거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대응은 어때 보여서 변 대표님 또 쓴소리도 그런 면에서 또 그러니까 해주시지 저희가 않았어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대응이 이상하죠, 이상하죠. 맞아.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재명 대표가 더 세게 얘기해서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민주당의 저쪽에 약간의 이제 이 이재명을 제끼고 가지 않은 세력 때문에 그런 건지 야당 당대표를 이렇게 이 전방으로 수사하는 사례가 없어요. 네. 그렇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습니다. 예, 건국이를 최초일 거예요. 대선 경쟁자는 원래 넘어가요. 네, 안 넘어가는 하잖아. 게 일단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수사하는 게 이게 이 가오도 떨어지고 아, 그럼요. 국민들이 봐도 별로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뭐 이 진실 관계없이 수사가 부당하다는 게 57%가 나오는 게 네, 맞습니다. 이긴 놈이 뭘 진 사람 수사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때 수사를 한 사례가 없다니까 지금까지 맞습니다. 측근까지만 하고 넘어갔고 네. 이해창 총리 같은 경우 대선 2번 졌거든요. 네. 한 번도 감옥까지 없잖아 이 사람은. 네. 아니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그때 내가 다시 좀 찾아보니까 아마 김대중 정권 때 세풍총풍 막 걸렸었어 그것도. 네. 근데 그때 한나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뭐 장애 보살이가 똘똘 뭉쳐서 그냥 다 넘어갔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 네. 똘똘 뭉쳐있지가 않으니까 자꾸 뚫리는 거 아닌가 그래요 이게. 예, 뭉쳐있으면 절대 못 건드렸을 텐데 지금 이 서른 씨 하는 거 나와서 하는 거나 예. 김혜영 전 아. 아주 좋은 태도가 아니죠. 검찰 정치 검찰 조작 검찰의 말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반대파라 하더라도 자기들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하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 대선 전부터 저는 이제 뭐 1, 2번이 아니라 이제 10번을 지지했기 때문에 1, 2번에 승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차피 1, 2번 쪽에 워낙 이상한 의혹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선 끝나자마자 무조건 특검으로 다 잡는다. 이재명 쪽이든 윤석열 쪽이든 김건희 쪽이든 그게 맞았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특검을 안 하고 이제 계속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이제 시간이 끌어지니까 막 진술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 권력이 되니까 이러면서 지금 막 가니까 지금이라도 이 끊어야 된다는 게 특검이 좋은 게 특검은 수사 기일을 딱 정해놓잖아요. 네. 90일은 90일, 120일. 네. 그래서 대선 때 나간 모든 뭐 김건희 주가 조작이든 뭐든 특검으로 120일로 끝내자. 아 여기서 이 대목에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제 주장도 그렇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 음. 김건희 특검, 그 성남의 본부장 표시고 뭐고 네. 다 120일 안에 다 끝낼 예. 거다 이거야. 그래 특검이 좀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그래서 성남 FC도 좋습니다. 다 특검을 털죠 이번에. 근데 이제 특검이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 이쪽 국민의힘과 거기 주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그거는 멈추기 위한 시간 끌기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멈추기 위해서 니네 특검 꼼수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IHQ 갔을 때 이제 김경률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웬 특검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는 분들 얘기지. 나같이 검찰 조작을 큰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조작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네. 그분들 주장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자, 특검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요즘 국민의힘 계열이. 아, 검찰이 수사를 안 할 때 특검을 했대요. 전혀 사실 아닙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편파적으로 할 때 특검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수사를 아예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 경우는 뭐냐면 편파적으로 안 하는 거죠. 편을 들어주려고. 아, 지금 김건희 주가 주장이 예,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안 하는 거지. 그게. 이렇게 안 할 때, 편파적으로 안 할 때, 그러니까 수사를 열심히 한다, 안 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야당은 죽이고 여당은 봐준다든지 아니면 느닷없이 막 그 수구 세력이 집권하는 세력을 물어뜯기 위해서 여당만 수사한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당이나 야당이나 야, 이건 이런 수사기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때 특검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이건 팩트 맞습니다. 제가 참여됐을 때 많은 특검을 봤잖아요. 언노비 특검, 뭐 조폐공사 파업 특검. 예. 사실 특검이 많이 있었어요. 네, 아주 많았죠. 근데 갑자기 무슨 특검을 무슨 뭐 혁명 같은 말로 뭐 엄청나게 그러는데 특검 진짜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요. 저 그 당시 야당 한나라당은요. 그 1년 만에 특검 4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4개를 다 통과시켰어요. 지금 특검 다 들어갔다니까. 당장 문재인에서도 논란이 있는 드루킹 같은 거. 그렇죠. 예. 그것도 수사를 안 해서 특검을 한 게 아니라요. 문재인 정권이 여당인데 검찰이 불공정하게 할 거다. 그래서 그러면 공정한 특검을 하자 이렇게 돼서 결국 뭐 논란이 있지만 김경수 지사 구속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소수 야당일 때요. 그때 그 당시. 완전 소수 야당. 근데 지금 다수 야당이 네, 네. 왜 특검 하나 관철 못 시켜서 벌벌 느끼는지가 더군다나 그때는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내가지고 70% 80%거든요. 네. 맞아요. 30%대밖에 안 돼. 이 상황에서 169석 민주당이 왜 특검을 관철 못 시키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이해해 보려면 좀 뭐 내부에 뭔가 이상한 세력이 있다고밖에는 예. 뭐 내통하는 세력이 없으면 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 문제가 이렇게 물 위로 나오기 전부터 변 대표님이 여기저기 나가셔서 이제 쌍특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뭐 이제는 뭐 비장 쌍특검이나 같이 해야 올특검, 된다. 올특검. 올특검. 그 얘기를 하셨던 것 쌍특검을 넘어서 올특검. 올특검. 좋네요. 대선 때 문제를 건다고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 정보하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 제기되는 성남 FC. 그 다음에 뭐 변호사비 되나? 그 다음에 지금 또 뭐죠? 아, 이번에 태블릿 예, 하면 방금- 태블릿까지 해가지고 문제될 것들 싹 다 올특검. 올특검 좋습니다. 120만 에 끝내자는 거야. 120만 에. 올특검. 그래서- 자, 예. 저희들이 이렇게 개방적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변희재 대표님 때문에 안진걸 TV, 의종TV, 인사이트 TV 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 이렇게 합리적인 잘 있으면 바로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게 참다운 중도, 참다운 진보의 자세겠죠? 아니, 지금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중도고. 아니요. 임세현 대변님이 굉장히 선명한 진보의 컬러가 있어요. 옷도 오늘 블랙 컬러잖아요. 아, 참. 윤석열을 항의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중도 같으신데. 합리적 중도 저는 진짜 극보수예요. 저는 진짜 극보수입니다. 아, 그럼 저 궁금한 아니, 변희 대표님한테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회경제학자나 전반적으로 사회가 좀 따뜻하게 굴러가는 데서는 거의 온건 휴머니즘 중도에 가깝고, 다만 이제 정통 보수 노선에 대해서는 강경 보수 노선.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보수 정치 철학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도덕성하고 진실이거든요. 아. 저는 그 도덕성과 진실을 극단적으로 이제 가치를 부여한다 해서 그래서 극보수예요. 아, 예. 그게 사실 진짜 저기, 문제예요. 울트라 슈퍼 라이트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우리 보수가 지켜야 될 어떤 애국심, 아니 애국심보다도 네.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도덕성하고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심, 예. 민족주의, 거기에 뭐 진실과 예. 그 다음에 네. 도덕성. 진실하고 도덕성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라는 개념이 좀 몇몇 집단들 때문에 조금 왜곡돼 있어 그렇지 진짜로 실제로 외국 가면 보수는 우리나라 무조건 자국 중심주의. 무조건 자국 중심주의에 민족주의가 예, 그다음에 군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다 군필이어야 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도덕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완전 동감합니다. 그건.
도덕성과 진실. 그래서 근데 아까 그 네. 말이 마무리 지면요. 올특검 가서 121로에서 120대까지 못 잡으면 접자는 거고 예. 지금 이대로 가면요. 이제 김용 지금 씨가 지금 말 안 한다면서요? 네. 이러면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협박할 거라고. 예. 말열 때까지. 음. 이게 수사가 아니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데가 없어요. 그 특검으로 자르지 않으면요. 계속 나올 때까지 털 거란 말입니다, 이거. 아, 이대면 꼭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이제 임 대변인 토크 주면 한동훈 진짜 나쁜 놈입니다. 세상에 특검 주장하니까 범죄자들이 수사할 곳을 지정하는 쇼핑을 지정하는 데가 어딨냐요. 본인이 했죠. 그만큼 정치 검찰이 그동안 정치 공작을 너무 많이 했고 불공정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온 거네. 그냥 반성 나눴고 지도 맨날 그랬잖아요. 뭐 누구 못 믿겠다고 바꿔달라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놈이 그걸 벌써 좀 그러고 바로 너무나 불공정하니까 그 사람들이 수사 검찰을 우리 편으로 바꿔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야가 합의한 특검으로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더 살벌할 수 있지. 더 살벌할 수 있지, 예. 솔직히. 근데 진짜 뻔뻔한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윤석열 한동훈 태블릿 조작으로 이제 특검 수사 받을 때 이제 자기를 또 바꿔달라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럼요. 검찰로 바꿔달라 그럴 거예요. 그렇지, 친세력들. 아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나쁜 놈들도. 참. 그 하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변 대표님이랑. 변 대표님이 2016년인가 15년에 재보궐선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서울에. 2015년에 관악에. 그죠. 재보궐선거 나왔죠. 무소속. 제가 그때 관악에 오래 살고 있었거든요. 관악 살고 있는데 차 지나가는데 그 유세차가 딱 지나가는데 딱 같은 라인에 멈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제가 한번 쓱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시길래 그냥 변희재 화이팅!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보실 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인사해서. 아, 그런 경험이 있으셨구나. 그랬었어요. 네. 아, 두 분이 그러면 굉장한 특별한. 아니 근데 저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냥 지나가시니까 그냥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냥 재밌어서 그냥 창문 열고 화이팅! 이렇게. 예전에 조선일보랑도 불태전의 각오로 싸우신 분이에요. 그냥 유명한 분이 아니라. 맞아요. 그 마음 깊숙이 굉장한 어떤 정의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20년 전에 이제 안철수 운동을 이제 양문석 맞아요. 박사, 김용민 등과 같이 했다가 예. 안철수 운동이 약간 흐지부지 됐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진보 쪽에 있었을 때고 보수에서 보니까 조선일보는 진짜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 이 보수의 영혼을 파괴하는 세력이라는 거 100% 확신해가지고 저는 조선일보를 깨야 되겠다. 근데 여기는 근데 문제는 족발 언론사니까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시장에서 깨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시장에서 조선일보를 퇴출시키겠다. 이게 제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네. 아니 그때는 이제 뭐 조선일보를 개혁하고 그랬는데 이건 개혁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언론 운동으로도 안 되고 제가 보수 언론사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깨는 수밖에 없겠다. 그 조선일보 출신 이진동 대표도 요즘 뉴스포스 만들었고 조선일보랑 싸우더라고요. 자기고 몸 담아 보니까 진짜 문제가 많다는 거야. 아예 총수 일가한테 충성하는 게 기자들이 일상이라. 이거 동아랑 중앙이랑 달라요. 이래서 강준만 교수가 조선일보 접근하는 거야. 같이 해보면요. 네. 동아랑 중앙이랑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중앙 동아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족보를- 이거는 완전히 그 윤석열 등 뒤에 있어가지고 윤석열을 리모컨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동아나 중앙은 거기까지 안 가는데 이거 글 자체가 다 리모컨 컨트롤 식이에요. 근데 그 언론사가 그럴 만한 이렇게 힘이나 배경이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조선일보 정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수 있다고 그리고 생각하고. 윤석열 등등 저 보수 저 변절자들이 지금 조선에 완전히 세뇌가 돼서 끌려가고 있거든요, 저기. 네. 아, 그리고 아까 한동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수사기관이 세상에 지 입맛대로 수사 대상을 골라서 하냐고요. 요 이야기를 꼭,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한동훈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 니는 안 그랬어, 일. 두 번째. 야, 그럼 하나 묻자. 윤석열, 한동훈, 니들. 어느 나라 수사기관이 니들이 마음에 안 드는 세력만 죽이냐? 멸문지야? 뭐, 변희 대표님 포함하여 뭐, 조국 가족 포함. 진짜 멸문지화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지들이 비호하려고 하는 세력은 단 하나 수사를 안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왜 그런 반박을 그 자리에서 못 하냐고요. 딱. 예, 여기까지만. 네, 그 한동훈이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나 이렇게 대화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좀 쩔쩔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아닐 때도 있고 분명히. 근데 한동훈을 약간 우리가 컨트롤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그거 왜 그러냐면요.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인정을 해야지 이게 쉽게 해결되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은 민주당 정권의 사냥개들이었어요. 아, 네.
그리고 그 사냥개 짓을 해가지고 최소한 보수인사 200명을 구속시키는데 그게 전부 다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이런 걸로 그냥 네. 잡아들였고 네. 뭐 저 같은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잡아들이고 그 짓을 한 거에 보상으로 검찰총장 되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는 건 그거야. 너희가 나를 사냥개로 부리지 않았냐? 니네 전 정권 때 왜 나한테 난리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 민주당에서. 야 네. 우리가 그래 니네 사냥개로 부려 먹었는데 언제 우리가 조작 날 줄 알아 그랬냐? 똑바로 수사 좀 세게 하라 그랬지. 누가 조작시켰냐 해서 맞벌이 쳐버려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것도 중요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민당사 압수수색할 때 1, 2차 압수할 때 그 정치검찰 나부랭이들이 어이가 없는 놈. 대표님 예, 예. 그렇죠. 어이가 없다. 내가 할때 볼 때는. 네. 대표님하고 저기 소리소리에서 맹비나는 대표님 이야기하세요. 아니, 대표님 뭐가 제일 아니 어렵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평범산 놈이 네. 나타나가지고 뭐 당당하게 여러분님 저는 뭐 마치 정치인 연설하듯이 네. 저는 박근혜 특검 때 파견 나간 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뭐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근데 왜 막으십니까? 그러면은 아니 민주당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누가 너 그거 조작 수사나 그랬냐? 수사 똑바로 하라 그랬지. 잊어보니까 조작 많이 했네.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니까. 아예 프레임을 딱 프레임을 전환해버려야겠네요. 해서 우리는 조작시킨 적 없다. 네. 니네들이 출세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맞붙어야 된다니까요. 그놈이 이 말도 했잖아요. 대한민국 검사가 법원의 영장을 갖고 왔는데 가로막힐지 누가 알았습니까? 카메라가 가니까 갑자기 큰 소리 치더라고. 호 부부장이라는 놈이 야 나 방금 이제 변 대표님 이야기한 이야기 했잖아. 아 적폐수할 때는 잘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한동훈이가 딱 주입을 시켰더라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잘한 줄 알았는데 야 너 몇 가지 보니까 심각하게 조작했네. 다시 들어가보자. 네. 그럼 얘네들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항상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는 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좀 민주당사에 대해서 침탈하고 지금 뭐 나온 게 진술말고 없고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하면은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나오면 그 주가 조작 얘기 나오면 김건희 니네 정부에서 다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냐라는 요 두 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요. 뉴스타파가 이번에 터트린 3가지 이제 공모에 참여한 증거가 네.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수사해서 나온 증거들이에요. 그렇죠. 그때 나왔어.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내 상식으로 볼 때는 공모가 거의 확정적 증거인데 네, 그렇죠. 그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충분히 김건희를 구속 기소할 수 있었는데 김건희 빼준 거 아닙니까? 그거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잡았는데 기소 안 했다. 그럼 그 당시에 뭐 문재인 정권 책임일 수도 있고 검찰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어서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문재인 정부도 줏대가 없었지만 윤석열 당시까지도 아무리 친문 검사가 일부 있다더라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이요 다수가 윤석열 패거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어쨌든 분명히 지난 예. 정권에서 김건희 조작 공모를 잡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구속 기소하면 된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주장할 만한 증거가 다 나왔다니까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예 프레임을 우리가 얘네가 조작을 했었던 게 있었다 과거에 태블릿을 비롯한 이거를 좀 그거를 머릿속에 일단은 갖고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인정을 해줘야 돼. 이 검사 집단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보수 진영을 굉장히 이제 살벌하게 수사한 건 맞는데 이렇게 조작 날조를 하도록까지만 시켰겠냐? 그렇죠. 조작 그렇잖아요? 날조를 시키는 그거 시키는 사람 없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검찰 니네들이 출세하려고 니네가 완전히 권력을 남용해서 조작한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네. 또 대표님이 예전에 이제 태블릿 PC를 특검으로 하라 하면 윤석열 한동훈이 벌벌 떨 거다. 그리고 삼족을 멸할 각오로 이거를 싸워야 본인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왜냐하면은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보수 변절자들 진짜 오늘도 IHQ 갔다가 네. 아니 지금 윤석열 한동훈 만세 부르는 보수 그 변절자들이 3, 4년 전만 해도 네. 저랑 같이 태극기를 태블릿 조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IHQ 오래간만에 내가 보스를 나갔더니 그냥 댓글 장악해서 변희재는 태블릿 내피셜 그만둬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윤석열 때려주기 시작했던 김성진이 그러니까 오늘 보낸 문자 보니까요. 윤석열 사수대. 윤석열 사수대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자기들이 알아서 제가 그 한동훈이 얼마나 소장 많이 집어넣는 사람입니까? 저희 미디어치의 텍스트 언론은 이제 네이버 뉴스 TV에 들어가니까 법무부나 대통령실에서 모니터가 돼요. 네. 제가 수십 개의 기사를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했다고 쓰고 네. 유튜브에서 뭐 미디어치는 작다 그래도 제가 짤짤이 쇼 130만 나오는 거기다가 한동훈이가 조작 날조했다 다 질렀거든요. 그 그리고- TBS 짤짤이 쇼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TBS 한동훈에게 제가 또 책을 이거 줬어요. 네. 이거 다 잡았다.
한동훈 입도 안 열잖아요, 그 대해서. 그렇게 고소 좋아하는 데가.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법무부 장관 또 이런 조사 있을 때 국회에서 우리 당 의원이 이 책 내용 갖고 질문을 하는 거야, 한동훈이. 그러면 한동훈 또 펄펄 뛰고 막 이러면은 딱 요 책이 걸리지 아니라 이제 않을까요? 다음 주에 네. 이제 변호사가 새롭게 얘기하는 이제 네, 한동훈 네. 직접 조작한 이거 아주 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이거는. 예, 예, 그거 갖고 물어볼 때요, 한동훈이 아마 다 못할 겁니다. 예. 어. 그거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그 중에 하신 하나가 그 잘만 읽으면 돼, 우리가 네. 적어준 거. 잘만 읽으면 돼요. 그거 굉장히 쉬워. 그거 왜 쉽냐면은 이건 막 계약서 그러는데 그거는 네, 맞아요. 계약서 많아. 40대 홍모 씨가 썼다는 그 카드 기록, 위치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 홍모 씨 쓸 건데 이걸 다 삭제시켰어요. 그거 물어보는데 홍모 씨 거 왜 삭제됐냐? 그리고 홍모 씨가 쓴 기록 왜 발표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네. 툭툭 물어보면요. 한동훈 글쎄 어떻게 할까? 화내고 도망갈까? 근데 지금 저희 이번에 그 누구냐 김의겸 위원 때는 뭐 찌라시 내용 갖고 왜 맨날 거짓말하냐고 막 직걸자고 막 이랬잖아요. 이거는 발표가요. 반응은 이건 어떨지. 발표가 이 네. 최소원 변호사와 네. 한국의 거의 유일한 컴퓨터 분석 사이버 포렌식 학회가 있어요. 네. 거의 같이 했어요. 네. 아. 사이버 포렌식 도장이 찍힌 거예요. 네. 그 최소는 최순실 말하는 거 아니면 네. 다른 변호사? 아니, 최순실의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와 그 변호사 간부. 그 사이버 포렌식 학회가 분석한 내용 갖고 발표하는 네. 거니까 이거 뭐 어쩌고 찌라시고 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또 1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 아. 예, 대대 토크 대단했어요. 오늘 네. 임센 대변님 칭찬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외모 평가를 단호히 한다지만 어쨌든 되게 예쁘고 아름다우시다는 글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소개는 해드립니다. 예. 네, 그다음에 별 말씀. 변희재 대표님은 임센 대변님은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다. 사람이 많이 올라가고. 아니 한 5초 쳐다보기 한번 해볼까? 네,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표정이 굳으시는. 분이 굉장히 오래된 오누이 같은데요. 뭐. 아니 이제 제가 하도 안 쳐다본다는 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저는 매불쇼에서 안 왜냐면 쳐다보는 계속 안 쳐다보다가 어떤 상황만 쳐다보면 또 문제가 있지. 아예 이거 안 쳐다보는 거 그냥 타임에 어머님은 얘만 쳐다보냐 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그 윤석열 한동훈 퇴진 투쟁 일정 공유 좀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5분 정도는 그 윤석열 한동훈이 김앤장 또는 김앤장이보다는 정확히는 그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법률 지원 때문에 있었던 법률가들하고 노고를 취하는 아주 부적절한 숫자를 가졌다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변 대표님이 입수한 정보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탐사 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더 탐사 쪽 말고 다른 또 이거 추적했던 자리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어떻습니까? 아니 저 탐사에 지금 보도가 2번 나왔어요. 2시간짜리 예. 2번 나왔는데 그것만 보면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 첼리스트 여성분이 너무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2030 시절에 연애도 해보고 뭐 남녀 관계에서 아무리 뻥을 쳐도 그런 뻥이란 건 수술 나올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허위라면요, 누가 하나 대본을 적어서 연기를 했다는 건데, 남편한테 연기를 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고, 네. 아니면 리플리 증후라 하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묘사가. 그렇죠. 그건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만들었다는 이세창 총재하고 네. 저 특보가 거의 인정을 했어. 네. 네, 강진구 기자가 전화했을 때 거의 인정을 했어요. 네, 네. 그거 갖고 무슨 뇌피셜이니 뭐니, 이거 얘도 막 나가, 그냥 막 나가. 그냥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없었다고 넘어가면 되지. 또 김의겸을 죽이려고 역공을 펼치더라고. 예. 여기서 짓거리고. 나는 김의겸 의원이 이것도 특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 차하고 윤석열 차 운행 기록만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네, 네, 네. 이것도 특검, 그러니까 특검을 그러니까요. 마구잡이로 발휘해야 돼, 마구잡이로 그냥. 네. 개별 위원마다. 저는 한동훈이 굉장히 약한 이야기는 내가 술 안 먹는 거 모르십니까 그랬잖아요. 아니 야, 그걸 네가- 바로 본인 스스로 아니 술 안 먹는 건 소문이 났어도 아는데 아니, 그리고 김의겸도 누가 그거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술 안 먹으면 놀러 안 갑니까? 우리 모임하다 보면 술 안 먹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앉아서 여기 노래하고 여의도에, 네. 저도 여의도 20년 차서 그러는데요. 한 6명 모이잖아요. 그 중에 한두 명은 술 안 마셔요. 그래요. 그리고 3시 4시까지 같이 놀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네, 왜냐면 이게 이 정보 교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검찰들도 마찬가지겠지. 술 안 마시고 앉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저도 잘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술 먹고. 요즘 또 네. 예, 맞습니다. 저 임센 대변인 알코올 멀리 하시더라고요. 여름님께서 임 대변인님이 손담비를 닮았다. 근데 사실은 우리 PD가 지금 토하려고 아니 그럽니다. 김옥빈 배우가 임세은 대변인 닮았다는 이야기가 많았었고요 옛날에 치즈망고님께서 세 분
하팅 방송 줬으면 또 방송하실 거죠. 네. 저희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느낌이. 아, 오늘 근데 왜냐면 저희야 좋은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죠. 네. 아니, 한 달에 한 하신다 번씩 그래서 하신다 그랬어요. 하는 걸 하고 약속하셨어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 퇴진 때까지 일단은 네. 그 후로도 좌우 중도 합작 가슴 열고 대화합시다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퇴진 난다면 해도 대표님 혹시 거기서 나왔던 이세창 씨 그분 아세요? 저는 간접적으로 알아요. 아, 왜냐면 직접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를 제가 특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김 총재가 그만두고 대행으로 잠깐 들어왔었고 네. 그때 부총재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요. 아. 근데 그게 참 그 체리리스트가 얘기한 것 중에서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이제 이 실세라는 거 보면은 6월 달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6월 달에 윤상현 모임에 가서 확인하니까 윤상현이 실세다. 지금 실세라는 게 좀 드러나고 있는 거고. 맞죠. 지금 신윤회관이잖아요. 그 이세창 대해서는 정말 기자들도 누군지 모르는데, 처음 들었잖아요, 예, 그건 이세창 총재와 아주 깊은 그 테러리스트가 좀 같이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확인이 되는 거지. 이세창은 아마 일반 그 정치인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실세라고 지금 알려져 그렇습니까? 좀 그거는 진짜 이번에 네. 처음 들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실세라는 게 확인이 되고, 네. 윤상현 의원과 이세창 총재가 가깝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아. 네. 그래서 마저 들어가니까 자꾸 테러리스트가 한 얘기가 그렇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좋습니다. 또 배인 대표님 이렇게 증언해 주셔서 예. 네. 임 대변인 아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일부는 이제 대통령이 있는 곳은 그게 이건 뭐 저도 아는 건데 일부 반경 몇 킬로까지는 이게 전파를 약간 차단시켜서 전화 통화 잘 안 되게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뭐 주지도 않겠지만 아이폰 번호도 안 알려주니까 이게 통신 기록 이런 거는 좀 잘 안 보여서 그건 증거가 되면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자들이 그 경호 시스템을 무너뜨려가지고 네. 지금 경호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경우 그러니까 네, 이미 경호 자체가 다 틀려 먹었어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야밤에 술 먹으러 나가면 안 된다고 술 먹다 걸렸잖아 한 번. 여러 번 걸렸죠. 그런 거 걸렸잖아. 술 먹- 그러니까 예. 경호 똑바로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입만 진짜. 열면 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오늘 술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네. 다음에는 꼭 술 한잔. 무조건 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분명히 술자리를 몇 번 가졌을 거예요. 왜냐면 가지고도 집에서 나왔죠. 먹는 술과 밖에서 먹는 술이 다르거든요. 아무리 집에서 몰래 먹는 술하고. 집에서 또 우리 여사님 때문에 못 먹겠죠. 경호 준칙을 네. 지키고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이준석 그러니까. 씨도 뭐 폭로할 게 많다는데 이준석이 윤석열 만나러 갔는데 윤석열이 지금 김건희가 나왔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30분을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대통령인 것처럼. 이준석 때문에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알겠죠. 그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여러 가지를. 이준석은요. 네. 10년, 11년 전에 성매매 했던 여성을 잡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전에서. 그렇게 자전에. 그 성매매가 무슨 평생 직업이고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딴 생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당연히. 새로운 삶을 네. 살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은 자기는 부정한다는 거야. 성매매한 적 없다, 이준석이랑. 네. 조만간에 이제 한 달 안에 그 여성 입에서 이준석이랑 성매매 했다는 답을 또 끌어낼 겁니다, 아마. 아. 그러니까 아예 죽이려고. 이준석이 아니지. 그냥 이제 엎드려 기는 거 아닙니까? 뭐 성매매 연락 없어 여성 하나 말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럴수록 강하게 자기가 그 윤석열과 녹음한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 녹음하니까 이 사람은 그렇죠? 저는 이준석에게도 그냥 들이받으라 그러는데 팍 겁먹고 지금 입을 열어야 할 때 입을 안 열고 안 네. 열어야 할 때 입을 열고 지금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이준석 대표님 지금이 입을 여실 때입니다. 네. 아 가끔 연락 되시죠? 지금 맥이 끊겼어요. 이준석 요즘에는 대표님 뭐 지금. 아닌데 좀 가끔가다 만나고 했던 관계인데 저도 친분이 좀 예. 있어가지고 알거든요. 커피 한 잔 먹었더만. 저도 친분이 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니 요새 저 궁금한 게 그때 네, 이제 대표님 말씀하세요. 그 태극기 집회 이렇게 막 하면서 조원진 대표랑 같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네, 근데 탄핵 지금은 운동. 아예 찢어진 건가요? 탄핵 무효 운동을 하면서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구속되면서 이제 이 노선이 좀 많이 갈라졌죠. 아. 예,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랑 우리랑 노선이 완전 다르죠. 그래도 조원진 대표도 윤석열 뭐 이런 집단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서서히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조원진 대표 지금 지역위원회 지역당 지금 이 불법 후원 문제가 걸리더니 갑자기 윤석열 쪽으로 그 지역위원회니까 불법 정치랑 갖다 걸렸어요. 그 정치자금 후원금 이제 불법 통장을 얻었다는 게 이슈가 되면서 아. 갑자기 윤석열 만세 쪽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지난주 매불쇼 이제 우리 변희 대표님 제가 같이 나갔는데 1부, 2부 나갔는데 그게 지금 뭐 70, 80만 원 가고 있어요. 근데 그날 변 대표님이 이야기한 게 또 뭐 가로세로 연구소, 뭐 네. 민경우, 네. 또 뭐
국민의당 정치인 100명 정도가 선거 무효 소송한다고 돈을 뭐 몇천만 원씩 막 받은 그건 이제 예, 불법 그건 먹고 완전히 이제 강용석과 네. 가세현의 그냥 부정부패 뭐 얘기할 것도 없는 사기 횡령 부정부패인데 요건 이제 윤석열 쪽이 좀 막아주려는 입장이지. 그렇지 그 맞겠죠. 요건 막아줄 100명이라니까. 최대한 막아주려는 거죠. 근데 그건 선관위가 지금 수사 의뢰까지 선관위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로 차기친 거니까 네. 선관위는 세게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검경로 넘어가면서 이게 묻히는 느낌이에요.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불법 모금했고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것으로 강용석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고 몇몇 후보자들한테 실제 돈을 준 거죠. 나눠 변호사비로. 먹고 예, 변호사비 주고 변호사비로 준 거죠. 또 개인 계좌로는 또 먹은 것도 꿀꺽하고. 이거야말로 변호사비 대납이고 횡령이고 그렇죠. 네. 예, 정치자금 예, 완전히 그 돈을 받은 후보자들은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이반이죠. 와, 너무 무서운 벌벌 사건이네. 떨고 있겠는데 그런 의원들이는 뭐 떨어진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원인은-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막 하소연했죠. 자기는 변호사 강용석 믿었는데 이게 뭐냐고 막 울고불고 하고. 근데 어쨌든 국민의 여당 사람들이니까 네. 지금 검찰 경찰을 지금 야당이 빨리 감시해야 돼. 이거 지금 더 덮으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좀 민주당 의원님들 변희 대표님 모셔서 특강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나는 초선 의원들이 각계로 특검을 막 수십 개 올릴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특검을 네. 올릴 강용석 게이트 이거. 특검도 올리고 특강도 듣고. 예, 예. 예. 그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그 이재명 대표 당사 앞에서 좀 원통해서 눈물을 흘린 거 같고 엄청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약하지면 안 된다. 리더는 저는 제 이렇게. 철학은 네. 리더는 절대 울면 안 된다. 자기 부하 죽기 전에는. 그 얘기했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기자들 많이 빠져나갔지 내 채널에서. 아니 저기 이재명 대표님 저도 그 이재명 대표님이 울 때 제가 오마이 TV 생중계하다 울었는데 지금 그거 막 화제가 돼서 방송 나오고 있더라는데 아니 울지 마라. 왜냐면 이게 지금 저기 사택생의 가오로 쌓여야 될 상태인데 눈물을 보면 안 된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변 대표님은 생각을 잘 해야지. 좀 세게 한 게 뭐냐면요. 이 우는 놈들이 도세수 누구냐면요. 강용석, 김세희 그래가지고 울면서 후원금을 확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6개월 전에 저희 독자들한테 내가 우는 순간에 다 떠나라. 우는 순간에 이건 난 추적력 없어진 거니까 다 마음이 떠나라. 약해지고 그렇게 선언했기 굉장히 때문에 뭐- 그 운 적 없으세요? 없어요. 예. 진짜 단 한 번도? 아니 공개적으로 나와서 제가 뭐 리더 역할 할 때 운 적은 한 번도 없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혼자 올 수. 드라마 보다가 아니 감옥에 있을 때만 알았어요. 아니 감옥에 있을 사실은 제가 감옥에서는 뭐 저기 아, 그랬고 사실은 그 약간 술 취해가지고 술값 카드 걷을 때 다음날 일어나서 운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났어. 진짜 그때 후배들이 그때가 내가 후배들이 1차 맞아야 되는데 뭔 소리야? 3차까지 엄청 쏘고 심지어는 시험가도 현금을 찾아서 차비로 5만 원 주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와 미치는 거 진짜. 내가 또 바보지 됐구나. 걔들 잘 사는 놈들인데 네가 더 못 사는데 1인당 5만 원씩을 해줬니? 네 죄송합니다. 그때 피눈물 좀 흘려. 그 감옥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억울하고 원통해서 막 울거나 막 그런 적. 감옥에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제 그때는 태블릿 조작을 완벽하게 못 잡고 네. 수능만 할 때였으니까 이제 긴장을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나겠다 했는데 한 2, 3개월 동안 외부에 있는 우리 자문인들 잡았어요. 네. 그래서 2, 3개월 동안 바짝 긴장해 살다가 조작을 잡으니까 이제 너무 편하더라고. 예. 무죄가 나와도 난 깰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편하게 놀다 왔죠. 뭐. 그럼 감옥에 있을 때 제일 미운 사람이 뭐 윤석열 한동훈이었나요? 미운 사람, 짜증나. 미운 사람. 아니 근데 복수하고 그때는 이 검사하고 판사가 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손석희가 보도한 이 태블릿 최성원이 쓴 태블릿 PC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증인으로 손석희 최성원이 나오고 태블릿 검증해야 되는데 세 개를 다 기각시켜 버리니까 내 사건의 핵심은 재판을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판검사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그렇지. 지금도 보니까 우리나라 마지막 승역이 정치 검찰들하고 정치 검찰 눈치 보고 빌붙어 있는 정치 판사들이에요. 보니까 완전히 나를 말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조작하면은 재판 과정에서 밝힐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증인을 안 불러 그 증거를 안 잡아주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네. 예전에 정대택 사건도 당시 조선일보 이진동 기자가 쓴 기사 2006년도에 쓴 기사를 제가 입수했는데요. 위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최은순 김건희 편에 섰던 사람이 위증을 했다 이 얘기라 받고 근데 그걸 검사한테도 말하고 판사한테도 말했거든요. 네. 판사는 저 사람이 이미 진술했는데 왜 또 갑자기 진술을 본 거냐.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정대택을 구속 앞으로 줘버리고요. 그 사람을 오히려 2억을 받았고 변호사 비반으로 검찰이랑 판사가 같이 구속시켜서 대법원까지 유죄 선고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밝힌 사람을 네.
아니 그 사건만 봐도 저는 너무 씀cid하더라고. 그 기사가 있어요. 2006년도에 여러분 정대택 씨 주장이 조선일보에서 그 사람 주장이 맞다고 기사를 썼더라니까요. 그때 2억을 위증조사 대가로 줬어요. 그 법무사한테. 근데 그 사람이 말 번복하니까 누굴 보느냐 최은순이 김건희를 보내요. 1억을 더 주려고. 여러분 최은순 김건희가 이런 세력들입니다. 네. 무시무시한 세력이에요. 무섭죠. 무서운 무섭과 사람입니다. 매수로 평생을 살아. 인생을 조작하고. 네. 그럼 진짜 그 대표님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이 막 승승장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까지 됐을 때 심경은 어땠나요?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는 맞는 얘기인데 네, 사냥개 네. 역할을 했으니까 이게 왜 보수로 들어오냐고. 그렇죠. 보수가 200년 감옥 가봤는데 왜 보수 대통령이 되는 말이야 이게. 저는 만약에 제가 정통 보수력이 있었으면 윤석열 받아들인 놈들 저는 목을 쳤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새끼들아. 저 새끼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200명을 직살한 놈인데 내가 무신의 날 같으면 이러면 무신을 다 죽인 놈 아니야. 그러면 또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지. 어떻게 너무 제가 국민의힘은 너무 진짜 놀란 게 그 강경 보수라는 얘기하는 조갑제 이런 자들이 윤석열 만세 부르는 거고 내가 돌아버려서 와. 지금 유일하게 이 변절안하고 싸우는 게 저하고 최대집 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보수에서. 유명한 싸우는 거 둘만. 예. 이 상징적인 거는 의사 두 분이 네. 뭔가요? 다 변절하고. 다 변절하고. 예, 둘만 남은 거예요 지금. 변절의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랬던 걸 알고 박근혜 동 그런 분들이 어떻게 왜 갑자기 일단은 자기들 얘기는 이재명만큼 막아야 된다는 핑계를 대는데 이재명 막아야 된다? 아니 근데 그랬으면요 그때 경선 때 홍준표 찍었으면 돼 경선 때. 그렇죠. 홍준표가 더 경쟁이 있었거든.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볼 땐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이 여의도 세력과 이 장애 보수가 홍준표나 이런 자들은 정치를 잘 아니까 근데 윤석열 같은 검사 애들은 차라리 정치를 모르니까 여의도에서 우리가 해먹자고 해서 아예 철저하게 해먹기 위해서 윤석열 같은 자를 받아들였다고 봐요. 그리고 담합하고 결탁을 한 거네요. 가지고 놀자. 사실 지금도 여의도에서 가지고 노는 게 있어요 좀 측면이. 아, 워낙 모르니까 윤석열. 정치를. 예. 검사나 지들은 잘하는 것 같지 여의도에 분들이 볼 땐 웃기는 애들이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벌써 70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따 9시 반에 다스베이다 녹화도 있고 변 대표님 임센대님 큰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밥도 사야 돼서 오늘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대신에 네. 한 달후가 너무 길 것 같아요. 2주쯤에 요 좌우 중도 합작 심지어 좌우 합작 집회는 있었지만 좌우 중도 합작 특구는 이게 재밌는 일이거든요. 지금 중도가 여기에 없어요. 이 안에 중도가 저는 없어. 정통 민족주의 정통 중도 온건 세력이라니까요. 예, 대답을 안 똥띠 하다가 PD님. 네, 죄송하지만 저희 PP를 빠르게 한번 하고 갈게요. 아, PP.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고생하신, 그다음 이번 주 토요일 날도 4시에 사전 집회, 5시에 윤회 퇴진 집회 있고요. 변희재 대표님, 김용민 이사장 그룹은, 저기, 지금 대구 집회 좀 언제죠? 아직 지금 예. 대구에서 전국 순회하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윤석열 퇴진 본부팀은 이번 주에는 또 지역 두 군데를 갑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지역에선 지역으로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서울로 오실 분들은 서울로 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1월 19일, 11월 17일 대규모 집회 지난주 토요일 날 30만 명 온 것처럼 그렇게 준비합니다. 온난에서만 500만이 넘게 봤는데 정말 뜨거운 열기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위로를 받으시고요. 오늘 변희 대표님 오셔갖고 다 많은 분들이 설령 생각의 차이나 주장의 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정치검찰의 조작검찰의 그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일단 이 방송을 변희재 예. 미디어 와치를 한두 번 몇 개를 봤는데요. 광고의 1인자입니다. 광고 진짜 잘하세요. 변 대표님이요? 예, 진짜 그냥 일단 변 대표님 되게- 산삼순백 되게 잘해요. 산삼순백 이거 좀 한번 드시고요. 정말 잘해요. 지리산 산염순 순 100% 이거 먹으면 아니, 소장님 말 좀만 자주 해봐요. 이거 모르시니까. 제발. 이거 되게 잘하시던데 이거 막 광고 엄청. 그러니까 잘하시는데 오늘은 무슨 제품인지 모르고 오셨어요. 산삼순백인데 그러면 지리산산 지금 임센 대표님은 다른 약을 드시니까 별로 안 드시는데 이거 먹으면 저는 힘이 확 나더라고요. 쭉 산삼순백. 드시죠. 제 것도 하나 더 드세요. 네. 아니 이건 그렇게 마시면 안 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선물. 임센 대표님이 제 거. 지금 먹으란 게 아니라 피 같은 이 산삼을 이거 비싼 거지.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다음에 우리 변 대표님 편을 봐주시니까 제가 쓴 졸저 되돌아보고 쓰다도 제가 오늘 사인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싶어요. 앉은 걸 친애하는 변희재 대표님께
귀한 인연 좋은 만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표현은 진심이 아니 못 쓰는 거예요. 의례적인 표현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 벨루가 발사. 이것도 여러분 지금 안진걸 TV 쇼핑몰에서 45,000원인가 판매되는데요. 실제 5만 원짜리인데 10% 할인데 네. 임선 대변인이랑 제가 해봤는데 이게 턱선이 살아나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이렇게 근데 맞닿아 머리 아플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리고 뭐 안마도 다 되고 이게 굉장히 종합 벨루가 세라믹 괄사입니다. 굉장히 좋고 여러분 변대표님 팬 여러분 출연료도 저희가 드렸고요. 요거 5만 원짜리 선물도 변대표님 정식으로 드립니다. 벨루 괄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보험 초크. 맞네. 여기는 이제 보험 권유 안 하고 너무 보험 많이 가입됐으면 슬림하게 해드리고 꼭 가입자들 보험이 안 돼 있으면 권유도 해드리는데 그것을 강권하잖아요. 보험은 강권이 참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 1800-7917 그 사이에 변희 대표님께서 임세은 대변님께 지금 책에 사인해주고 계십니다. 확실히 스타는 스타시군요. 상삼순백은 기력활력 끝판왕 1666-1080 아까 우리 이 좁은 데에서 굉장히 함성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게 서울의 소리의 저명한 아나운서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현디 PD님과 함께 청중으로 지금 참여해서 변희 대표님 팬이라고 직접 와 계십니다. 이제 식사도 같이 하려고. 예, 박예슬 아나운서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번에 서울의 소리에서 박예슬 아나운서님과 변희 대표님이 톡톱이랑 그랬거든요. 톡 터진 인터뷰. 그게 수십만 명, 50만 막 60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광고하니까 이제 많이 빨리 나가시는데 이해됩니다. 저도 광고 잘 안 보고 싶죠. 광고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벌써 75분이나 됐습니다. 변 대표님 마무리 말씀, 임선 대표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요. 우리 2주에 다시 만나죠. 이거 토크 이거 이어가야 됩니다. 네. 뭔가 좀 최근에 사회정책 이슈 같은 것도 조금 우리가 토론도 좀 해보면 좋게. 그래서 변 대표님이나 저희가 약간 서로 더 이해를 높이고 공통 부분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변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 제가 5월 달에 짤짤이 쇼에서 연말까지 우선을 끌어내린다고 했는데, 예. 끌어내릴 수 있는 모든 이 기반까지는 만들 것 같아요. 연말까지. 예, 근데 그 연말에 끌어낼 수 있냐 문제는 난 솔직히 민주당에 달렸다고. 그렇죠. 판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네. 그 무기 갖고 끌어내리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최대한 연말까지 해보고 안 되더라도 연초까지 끌어내려야지. 예. 안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지금 이 나라가 이거 무너질지 모르니까. 예. 저도 겁이 나요. 정말 너무너무. 제2IMF 얘기도 나오고 예. 무섭네요. 전쟁 저지를 수도 있다. 분명히 국민을 속일 거란 말이에요. 속이죠. 나라가 지금 분명히 끝장나고 있는데 속이고 있을 거기 네. 때문에 위험해요 지금. NSC도 안 들어가요.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어요. 한 번도 간 적. 안보실장이 안 들어갑니다. 대신하고 네, 한 번도 간 적이 없대. 근데 보고를 한 자 우리 어떻게 하냐고요. 술 먹고 자고 있는지 맨날 그러시잖아요. NSC도 안보실장이하고 보고했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했는지 전혀 모르죠. 참으로 나쁜 놈입니다. 예, 임세현 대표님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국정 운영에 아예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외교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뭘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게 다 확인됐기 때문에 그럼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뭐 저는 뽑지 않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뽑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뽑아놓은 대통령 다시 끌어내리는 것도 국민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변희재 대표님을 비롯하여 많은 이렇게 앞에 나가시는 분들께서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집회에 나가고 이제 이런 여론을 많이 몰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저는 이렇게 또 책의 사인도 이렇게 직접 받았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오늘 임세현 대표님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두 분이 끝날 때 악수를 꼭 해야 됩니다. 아니 악수를 눈 좀 하시고. 5초 정도 맞춰야 돼. 네, 눈도 맞추시 왜냐하면 두 분이 팬이니까. 저도 변희 대표님한테 약속 지켰어요. 지난 네. 토요일 30만 모일 때 변 대표님 이제 저 신한은행 본점 앞에 집회라고 또 와달라고 했는데 김용민 이사장도 갔고 저도 직접 가서 변 대표님 인사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회만 되면 마이크도 잡고 인사를 주려겠는데 본석에서 빨리 사회자 와라 그래갖고 이제 못했는데 제가 지역 순회 하실 때 반드시 한번 지역에 임세현 대변인 등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네. 대구를 대구 갈 때 거기를 날짜 무너뜨려야 되기 확정되자마자 때문에. 네. 대구 갈 때 제가 여러분 약속하려고 합니다. 변 대표님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비난도 받고 계시는데 이른바 변절 수구 세력들에게 근데 저희들도 변 대표님을 또 지켜드리고 응원하는 일도 해야죠. 나중에 퇴진 후에 설령 약간의 견해나 정치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더 급한 건 없습니다. 지금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좌우 합작 퇴진 집회만 하셨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안진걸 TV, 우종 TV, 인사이트 TV는 좌우 중도 합작 토크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너무 팬들이 많으시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한 달 후에 또 하면 너무 아쉬워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2주 후쯤에 대구 집회가 잡힌다든지 뭐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다시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80분이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식사도 하시고 약속 칠 텐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악수 이렇게 한번 하시죠, 두 분이 먼저. 약속했으니까. 아니, 그럼 좌우진도 진보 이렇게 3자가 예, 두 분 약속하고 나는 또 3자 이렇게 손 잡는 거죠. 예, 좌우진도 진보 윤석열 퇴진. 요거 윤석열 퇴진. 좌우진도 아니 진보. 어쩔 줄 모르시네. 아니, 내가 손을 잡고 있잖아. 제가 너무 씁쓸하지 마세요. 요거 들면서 여기까지 들면서 예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예, 영상장. 좌우진도 진보 지금 굳게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계속 대화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예. 예. 점점 변 대표님이 굉장히 어색해하셔서 저기 언짢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시는데요 지금? 예, 여러분 이 방송이 올라가면 이제 미디어치에서도 녹화된 거 올려주신답니다. 미디어치 독자님들과 미디어치 팬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이정TV, 인사이트TV, 안진걸TV도 가급적 구독에 좋아요 서로 해주시고 다른 분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올라간 방송을 널리 좀 퍼뜨려 주십시오. 5주 가면 좌우 중도가 모두 모여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 타도와 퇴진을 외치게 됐는지 꼭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람이기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